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2023년이 명확한 규제의 한 해가 될 거고, XRP 소송의 결론이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전 생각한다고 영상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XRP가 패소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정적인 하나의 논리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LBRY 라이브러리 크레딧이라는 이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XRP보다 더 증권형에 가깝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에서 이번에 말을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이라고 작년 말까지 그렇게 언급을 했다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커뮤니티는 그것을 암호화폐의 큰 승리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SEC에서 옹호하고 있는 비트코인만 상품이다. 그 외에 증권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모든 코인은 상장 폐지될 거야라고, 그 얘기를 보고 많은 대중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그 대중에 속해 있는 유튜버들, 특별한 정보도 없는 유튜버들이 그거를 가지고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었죠.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도. 자, 어쨌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 11월 11일 날 증권거래위원회 라이브러리 크레딧이 무릎을 꿇었다. 리플과 뭐가 다르길래. 어쨌건 이때 뭐 얘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어쨌건 이때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때까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업계는 법원이 LBRY에 이어 리플랩스 소송에서도 SEC의 손을 들어준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리플랩스가 발행한 XRP를 포함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형 토큰 STO 내지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자 그러니까 증권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 STO 유통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거나 STO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STO로 분류된 코인 대부분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보고 대중들은 불안 심리가 극상으로 올라갔던 거죠. 이걸 보고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대중들,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이고, 자, 과거 판례가 전혀 없어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현재 상황, 향후에 만들어지겠지만 이 상황에서 전통금융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조에 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XRP는 지금 소송에 관련돼서 뭐 소송이 어쩌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물 경제에서 그 인프라를 확장해서 그 인프라가 전 세계 중앙은행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무슨 관련이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전문가는 없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밈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인 이 도지코인을 갖다가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참 말이 많았어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도지코인은 결정적으로 현물 경제에서 페이먼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라는, 그때는 앨런 머스크가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위터에서, 자, 가상자산을 수용할 수 있다, 후순위로 먼저 명목화폐 USD를 받아들일 거고, 그 이후에 USDC가 될 거고 제가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추후에는 가상자산이 여기 인프라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을 할 거다. 금융경제 어떤 그런 면에서. 근데 과연 왜 앨런 머스크는 어느 순간에 도지코인을 가지고 왜 앞에다 내세우면서 순간순간 왜 계속 언급을 했었을까요? 이러다가 이거 장난으로, 많은 사람들은 장난으로 태어난 코인이라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주장하고 뭐라고 막 떠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자칭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밈코인,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사라질 거다, 쓸모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XRP도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냐라는 얘기, 그 비슷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희 이제 언제나 반대를 했었죠. 끝까지 봐야 된다. 근데 제 말이 서서히 아마 맞아가고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마이클 매클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가 과거에 강아지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런 헛소리는 빨리 사라질수록 시장에 유익하다. 이때가 엄청 과거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떤가? 장난으로 만들어졌고 유통량에 제한이 없는 도지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구조 형성자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쟁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냐면 미디어를 미디어에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뭐 XRP가 어쩌는 애, 뭐 도지코인은 민코인이니까, 민코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대중을 여론몰이에서 상승을 시키고 하락을 시키고 이 장난질이다, 거품이다, 이런 말 자체가 밈이라는 단어에 사실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의 일부분은 동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이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정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는 거를 봐야 되는데 똑같이 보는 수준에서 똑같이 분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여론 몰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국 정부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한국 정부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대중들을 소스 먹게 던져주고 진실인 듯 거짓인 듯 몰아가는 거죠. 그거를 컴페어 하는 게 코인 시장에서 극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란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근데 어쨌건 제가 누차 이제 계속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도지코인에 관한 얘기가 지분증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이 채굴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 자, 참고로 이제 도지코인은 지금 현재 포우죠. 채굴이죠. 근데 이거를 비트메인에서 지금 빼내고 있어요. 채굴기를 팔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가 되게 크고, 근데 결론 지어서는 포스로 갈 거는 아니다, 아니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채굴 코인은 4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결론이다. 세력이란 사람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리스트란 사람들은 결국에는 에너지와 극소수의 소량의 에너지와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을 이용해서 궁극에는 코인을 생성하고 이 비트코인을 대표로 해서 코인에 가치 부여를 하면서 거기서 세금 창출할 거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채굴 코인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제가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이거는 채굴하고 관련된 코인 모두한테 다 비트코인 내지 그 나머지 코인들 있죠. BCH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뭐 기타 등등 코인들한테 다 적용되는 어떤 그 논리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도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루나 사태가 퍼지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전면적인 배제가 들어가죠. 근데 에이다 기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DJED 카르다노를 출시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출시를 했을까? 업계에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배제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찰스 호킨스는 알고 있겠죠? 이거를 이 사건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이저는 3 어로우 캐피탈하고 연결돼 있다. 중간에 알람에다가 또
껴있고 제네시스가 또 껴있고 거기에 또 바이낸스가 보이저를 해결해준다. 이런 얘기까지만 지금 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지만 어쨌건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는데 서서히 회복의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게 루나 UST. 자, 루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 이거랑 연결해 보시면 대충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스프레 뭐 GBTC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허위 진술한 그레이스케일 뭐 소송 제기.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뭐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시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저는 몇 개월 정도 이제 더 걸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뭐 파산할 거다, 바이낸스 파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산 안 해요. 오히려 더 뒤통수를 칠 만한 사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개돼지 교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콩은 새로운 규정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2024년까지 도착해야 된다. 여기서 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또 나왔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굳이 탄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법안을. 그래서 이것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이 형성될 거야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고, 자, 공통점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 10조 미수금에 인력 감축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보세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미수금이 있다. 10조나. 그래서 인력을 감축한다. 이 얘기는 가격 인상을 겁나게 많이 할 거야 라는 거를 넌지시 지금 떡밥을 뿌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명분거리를 지금 대중한테 쌓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워.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 우린 그래서 향후에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해야 돼. 이건 막을 수 없어. 이 얘기를 지금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정부도 미국 정부든 중국 정부든 인도 정부든 지금 현재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댓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뭐 문제가 많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해봐야 뭐 해결되지 않는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무슨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간다. 이민 가면 거기 가면 뭔가 해결될까요? 똑같아요. 여기랑 다음 달 고지서 정기로도 확 뛴다. 난방비 실질 인상폭 1년 새 50% 인상. 여기도 똑같은 얘기들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변하는 건 없다. 내가 살아갈 길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35만 원 하던 가스 요금이 70만 원 됐다. 장사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에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 너네 자영업 하니까 힘들어. 먹고 살게 해줄게. 그건 하겠죠.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 그런 지원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자영업이 됐던 직업 생태계가 됐건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틱톡하고의 경쟁 구도가 서면서 사실 이 생태계에서 영상 스트림 생태계에서 많이 뺏겨 넘어갔어요. 사실 유튜브도 축소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그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느껴졌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차원이고, 자,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길이 과연 뭐가 있을까? 대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코인 투자밖에 없을걸요. 주식이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금리 인하에서 돈이 찔끔찔끔 들어가면은 지속적으로 5년간 상승할까요? 오히려 5년간 이도저도 아닌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다른 거는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여기랑 다른 건 뭐냐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현재 그게 포인트고
증권시장에서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증권이 몇 개가 되나요? 주식이. 그러면 3차 산업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물리적인 산업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순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을까? 향후 5년 동안? 자, 계속해서 순이익률은 계속 떨어질 텐데 그럼 주식 가격도 5년 동안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큰 흐름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뭐 금리도 이제 곧 발표가 있겠죠. 예, 어쨌건 뭐 저는 뭐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냥 홀딩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항상 방송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막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까? 내가 내 그릇만큼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게 오늘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게 규제안이 지금 명확히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예? 신생하는 사업인데 거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다만 중요한 건 XRP에 관한 얘기, 도지코인에 관한 얘기도 앨런 머스크가 부과되면서 제 말에 좀 힘이 점점 실리고 있다는 게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